영화로 본 김정은 시대의 일상 정치. 개인의 욕망 추구 대 전체를 위한 헌신. 영화는 태웅이 련민에게 자신이 부임한 이유를 당당히 말하면서 시작되는데요. 예. 사실 전 최근 전쟁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불시에 일어난 전투 정황 시 한꺼번에 발생하는 상병자들에 대한 1차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단독으로 처리하는 전방치료대 나가서 실제 야전 조건에서 체험도 해볼 겸 그리고 이리죠. 예, 한마디로 내가 자신해온 건 내년 군사과학기술축전에서 야전 외곽의 전모를 담은 논문을 발표해서 군의 학계에 패권을 잡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내게 해서 왔다. 태웅은 최전방에 자진해온 목적이 군의학계 패권 장악이라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즉, 자기 자신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 최전방으로 자원을 한 것인데요. 태웅은 북한 엘리트 계층의 일반성을 반영하는 인물로 병사들에게 헌신적인 연민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대조는 영화에서 두 사람의 신발로 드러나게 됩니다. 낡은 련민의 신발과 반짝이는 태웅의 새 신발이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있는데요. 낡은 신발을 통해서는 련민은 이곳에 오래 머물며 헌신하는 인물이고, 새 구두를 통해서는 태웅은 아직 이곳에 몸을 담그지 못한 인물이라는 점이 암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을 통해 태웅은 마른 땅을 골라 디디며 다니는 인물이고, 련민은 자기를 아낌없이 헌신해 나가는 인물임을 유추해 볼 수 있고, 영화가 출세를 위해 마른 땅을 디디며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련민은 태웅을 물에 빠뜨리고 아무런 말도 없이 혼자 배를 몰고 갑니다. 병사들을 위해 오랜 시간 희생한 련민에게 전방치료대를 자기 명성의 발판으로 삼으러 왔다는 태웅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죠. 혼자 노를 저으며 배를 몰아가는 장면은 이런 련민의 심리가 잘 표현되어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이해관계나 개인의 목적을 위해 살려는 사람과는 생사 운명을 함께할 수 없으며 수령이 아끼는 병사들을 이기적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다는 주인공의 정신세계를 생활적이면서도 예술적으로 잘 형상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명예를 추구하는 태웅을 물에 빠뜨림으로써 개인의 욕망 추구와 전체에 대한 헌신의 대립이 영화 내내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양 대립은 신입병사 길성이가 늘 먹던 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치료돼서 사람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밤새 약을 쪄리느라 했는데 안 돼서 어쩌니. 그럼 신입병사 동무가 먹는 그 약을 지금 그 향여문이가 만들었나요? 부대대원 모두는 병사 길성이가 항상 먹는 약이 길성의 어머니가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련민의 아내 복심이 땀 흘려가며 만든 것이었죠. 헌신적이어 보이는 복심에게도 개인의 욕망은 있습니다. 바로 남편과 같이 사는 것이죠. 하지만 영화는 복심을 자신의 욕망을 포기한 채 병사들에게 헌신하는 현모양처로 그려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화가 병사에 대한 헌신을 련민을 넘어서서 련민의 아내까지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고급 관료의 아내에게 멋부리지 말고 남편 부하들에게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일상의 정치를 북한 엘리트 젊은이에서 북한 고급 관료의 부인에게까지 적용시키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